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으면서 다리가 무겁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은 그 모든 걱정을 덜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집에서 약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생강물로 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저는 박세훈,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의 비밀을 나누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난 4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활력은 우리 손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와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새롭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68세의 김영철 씨. 한때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그는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무릎이 쑤시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침실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웃으며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눈빛, 그 떨리는 목소리, 여러분도 마음 깊이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영철 씨는 단 3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장비도 없이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는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아내와 다시 손을 잡으며 미소를 나누게 되었죠.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저도 거울을 보며 웃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엔 다시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70세, 심지어 80세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기는데 다른 사람은 60세에 이미 지친 걸까요? 이 영상은 광고도 과장된 약속도 아닙니다. 과학과 전통이 증명한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을 3가지는요. 첫째, 혈관을 깨우는 간단한 비법. 둘째,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 셋째, 부부의 따뜻한 연결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지금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활력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4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후 활력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호르몬에 있습니다. 활력, 특히 부부 생활에서 느끼는 에너지와 욕구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과 제 환자들의 실제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65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한때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었지만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다리가 무겁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내와의 시간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무력감이 가득했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았고 혈관은 콜레스테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의 몸은 쓰레기로 가득 찬 강줄기 같았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니 하류는 메마르고 에너지는 점점 고갈된 거죠. 여러분, 이런 느낌 혹시 공감되시나요? 이재민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70%가 혈액 순환 문제로 성기능 저하를 겪습니다. 이건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60세가 넘으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집니다. 심혈관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 뇌는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며 내분비선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이 세 가지, 심혈관, 뇌, 내분비선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몸은 마치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처럼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운동은커녕 계단도 피하는 삶. 이런 습관들이 혈관을 막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최민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그는 박사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대화도 귀찮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요 라고 했죠. 검사 결과 그의 혈관은 좁아져 있었고 테스토스테론은 40대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든 결과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막힌 강은 뚫을 수 있습니다.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힘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비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활 변화로 혈액 순환을 되살리고 호르몬을 깨우는 겁니다. 67세의 김동수 씨는 저와 상담한 뒤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아내도 제 얼굴이 달라졌다며 웃어요. 그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부엌에 있는 재료와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이 그의 삶을 되찾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도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잠재력을 깨우는 첫걸음은 바로 혈관과 호르몬을 되살리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 식초와 생강의 놀라운 힘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함께 계속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그 사과식초 한 병, 그냥 요리할 때나 쓰는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언컨대 그 작은 병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생명줄이고 그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과식초가 어떻게 혈관의 청소부로 불리는지, 그리고 왜 이 간단한 재료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70세의 박민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고혈압과
만성 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자꾸 붓고 뭘 해도 기운이 없어요. 부부 생활은 꿈도 못 꾸죠. 그의 눈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매일 아침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그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죠. 식초가 뭐 대단한 걸 하겠어요? 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2주 뒤 그는 제 진료실에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정말이에요. 아침에 몸이 가볍고 다리 붓는 것도 줄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 비밀은 바로 사과 식초의 놀라운 힘에 있습니다. 왜 사과 식초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를 보면 발효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혈관은 도로이고 콜레스테롤과 염증은 그 도로를 막는 쓰레기예요. 사과 식초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처럼 작용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은 더 부드럽게, 더 힘차게 흐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혈액순환은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액순환이 개선된 사람은 성기능이 평균 25% 향상되었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박민수 씨처럼 실제로 삶이 바뀌는 변화죠. 사과 식초의 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한 재료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66세의 정혜란 씨는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어요. 그녀는 식초를 식단에 추가한 뒤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식사 후 속이 더 편안하고 몸이 덜 무거워요. 남편이 저를 다시 예쁘게 봐주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자신감과 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사과 식초가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발효된 천연 사과 식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건 유기농 발효 사과 식초, 투명하지 않고 약간 탁한 그 제품이에요. 이런 식초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한 성분이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부엌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사과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박사님, 식초만 마시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식초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혈관을 깨우는 또 다른 강력한 재료가 있어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에 향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혈류를 가속하는 페달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생강의 놀라운 힘과 식초와 함께 사용할 때 어떤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정 함께 따라오실 준비되셨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감기 걸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생강차? 아니면 매콤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생강이 단순한 부엌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류를 가속하는 페달 같은 존재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생강이 혈관과 호르몬에 미치는 놀라운 힘을 확인했어요.
이 작은 뿌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활력을 깨우고 부부 생활까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66세 최병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도 점점 어색해지고요. 그는 은퇴 후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지쳐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최 선생님, 매일 생강을 조금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그는 처음엔 웃으며 생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했지만 3주 뒤 제 진료실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달랐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이에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요. 아내도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자꾸 쳐다봐요. 그의 미소 뒤엔 생강의 힘이 있었습니다. 왜 생강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고 천을 높이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 뮌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액순환을 20% 이상 개선하고 한겸 효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유하자면 생강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 같은 존재예요. 혈관이 깨끗해도 혈액이 느리게 흐르면 힘을 내기 어렵죠. 생강은 그 혈액을 더 빠르고 힘차게 흐르게 만들어 우리 몸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강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작은 뿌리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69세의 윤태호 씨는 생강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전에는 오후만 되면 몸이 축 늘어졌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힘이 넘쳐요. 아내와 산책할 때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미국 존스 화일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생강이 혈류를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15% 정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생강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시중의 생강 가루도 편리하지만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은 신선한 생강에 훨씬 더 풍부하거든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추천해요. 작은 생강 뿌리를 사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즙을 내거나 얇게 썰어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준비한 생강은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넣거나 심지어 물에 타서 마셔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집에 생강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그 작고 매운 뿌리가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박사님, 식초와 생강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가 있나요? 맞아요. 식초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생강은 그 깨끗한 혈관을 통해 혈액을 더 빠르게 흐르게 하는 가속 페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효과는 배가 되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식초와 생강을 완벽하게 조합하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여러분, 이 간단한 비법으로 활력을 되찾을 준비 되셨나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부엌으로 걸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재료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사과 식초와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사용하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 간단한 조합이
혈관을 깨우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심지어 부부 생활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자, 준비물 꺼낼 준비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필요한 건 발효 사과식초 1스푼, 신선한 생강즙 3-4방울, 그리고 따뜻한 물 200ml입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셔보세요. 72세의 정수영 씨는 이 레시피를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식초랑 생강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냥 요리 재료 아닌가요? 하지만 3주 뒤, 그는 제 진료실에 미소를 띠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몸이 가볍게 시작되고 하루 종일 힘이 넘쳐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더 즐거워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레시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며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학적인 기반이 있죠. 이 레시피의 핵심은 정확한 비율과 재료 선택이에요. 먼저 사과식초는 반드시 발효된 천연 제품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저렴한 합성 식초는 효과가 떨어지고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유기농 발효 사과식초, 병을 흔들었을 때 약간 탁하고 침전물이 보이는 그 제품이에요. 이 식초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한 성분이 가득하거든요. 식초는 1스푼, 그러니까 약 15ml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이 비율을 지켜주세요. 생강은 신선한 뿌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분말 생강도 편리하지만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은 신선한 생강에 훨씬 더 풍부합니다. 작은 생강 뿌리를 사서 껍질을 벗긴 뒤 강판에 갈아 즙을 짜면 3-4방울이면 충분해요. 이 양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고 천을 높이는데 딱 적당하죠.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은 식초와 생강의 성분을 몸에 더 잘 흡수되게 해줍니다. 맛이 조금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천연 벌꿀 한 티스푼이나 계피 약간을 추가해보세요. 벌꿀은 항산화 효과를 더하고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67세 김혜숙 씨는 이 레시피에 벌꿀을 추가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식초 맛이 낯설었는데 꿀을 넣으니 마시기 편하고 속도 편안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더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가 그녀의 하루를 그리고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이 레시피를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죠? 아침 공복에 마시면 혈관이 하루를 시작하며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후 20-30분 뒤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돕고 속쓰림 걱정도 줄어들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약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생각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레시피를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사과 식초와 생강,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변화를 느끼신다면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초와 생강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한 사과 식초와 생강 레시피 정말 간단하죠?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황금 레시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 레시피가 많은 분들에게 활력을 가져다 줬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레시피를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과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식초는 혈관을 깨우는 데 탁월하지만 산성이 강한 성분이에요. 이 때문에 과용하면 위염이나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7세의 오진석 씨는 이 레시피를 처음 시도했을 때 열정적으로 식초를 2스푼이나 넣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박사님,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라고 하소연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비율을 조정하라고 조언했어요. 오, 선생님, 식초는 하루에 1스푼 15ml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식사 후 20-30분 뒤에 마셔보세요. 그 뒤로 그는 속쓰림 없이 레시피를 즐겼고 한 달 뒤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아침이 가볍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처럼 정확한 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은 혈류를 가속하고 천을 높이는 열성식품이라 정말 강력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입이 마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70세의 박영미 씨는 생강즙을 처음에 너무 많이 넣었다가 박사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이 안 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제안했죠. 박 선생님, 처음 3일은 생강즙을 1-2방울만 넣어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도 괜찮아요. 이 조언을 따른 뒤 그녀는 부작용 없이 생강의 효과를 누렸고 이제 아침마다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나요 라며 웃었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와 생강을 약 복용 시간과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식초의 산성과 생강의 열성 성분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65세의 이수연 씨는 당뇨약을 먹으면서 이 레시피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과 동시에 마셨다가 혈당이 살짝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저는 약을 먹은 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레시피를 마시라고 조언했어요. 그 뒤로 그는 혈당도 안정되고 박사님, 요즘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돼요 라고 말했죠. 안전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처음 3일은 식초 반 스푼, 그러니까 7.8ml 정도, 그리고 생강즙 1-2방울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걸 느낀다면 그때 1스푼과 3-4방울로 늘리셔도 됩니다. 위가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따뜻한 아침 인사 같은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레시피는 단순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68세의 김동수 씨는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다리 붓기가 줄고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꼈어요. 그는 박사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했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레시피를 안전하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코멘트로 꼭 알려주세요. 이제 이 레시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4가지 황금 습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습관들을 하나씩 공개할게요.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한 사과 식초와 생강 레시피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는 첫걸음이었다면 이제 그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들 2가지 황금 습관을 소개할게요. 이 습관들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심지어 소파에 앉아서도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아리 펌프 운동과 생강 조격이라는 2가지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아리 펌프 운동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종아리가 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서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쌓이죠. 하지만 종아리를 움직이면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69세 윤태호 씨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는 저에게 박사님, 요즘 계단 오르는 것도 숨차고 몸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털어놓았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 선생님, 하루 2번 10분씩 제자리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그는 처음엔 이런 게 뭐가 되겠어요 라며 웃었지만 4주 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박사님, 다리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심지어 아내와 산책할 때도 힘이 나요. 그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에요.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4주간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한 남성들은 혈액순환이 27% 개선되었고 성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해요. 계단을 오르거나 제자리에서 발뒤꿈치를 20, 30번 들었다 내리는 걸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해보세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죠. 이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온몸으로 힘차게 보내고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1세의 김동수 씨는 이 운동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다리가 무거워서 걷는 것도 싫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즐거워요. 이처럼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은 생강 조격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습관이에요. 따뜻한 물 약 30pH 40도 정도에 생강 조각 몇 개와 광물 소금 한 줌을 넣고 취침 전 10-15분 동안 발을 담그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분이 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신경을 풀어줍니다. 68세의 이재민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는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엔 늘 무거웠죠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생강 조격을 추천했어요. 이 선생님, 잠들기 전 10분만 발을 담가보세요. 2주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도 제가 덜 투덜거린다며 좋아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잠이 잘 오는 것 이상이었어요. 생강 조격은 숙면을 돕고 깊은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늘리는데 기여하죠. 생강 조격을 할 때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0도를 넘기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광물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이 소금은 근육 이완을 돕고 생강과 함께 혈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생강 조각이 없다면 생강즙 몇 방울을 물에 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족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혈관을 깨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여러분의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두 가지 습관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종아리 펌프 운동은 아침 드라마 보면서, 생강 족욕은 저녁에 책 읽으며 해도 좋아요. 변화를 느끼신다면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두 가지는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활력을 더 높여줄 두 가지 추가 습관, 마사지와 햇볕 쬐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봅시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방금 배운 종아리 펌프 운동과 생강 족욕이 혈관을 깨우고 몸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활력을 더 높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두 가지 습관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거예요. 이 습관들은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심지어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깨우는지 직접 보았어요. 오늘은 아랫배와 내측 허벅지 마사지, 그리고 아침 햇볕 쬐기를 통해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랫배와 내측 허벅지 마사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마사지는 단순하지만 혈류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강력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문지르고 내측 허벅지를 가볍게 주무르세요. 이 동작은 생식기 주변 혈류를 늘리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71세의 강동원 씨는 이 마사지를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마사지가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근육이나 풀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2주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몸이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심지어 아내와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며 심지어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습니다. 왜 이 마사지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아랫배에는 중요한 경혈이 모여 있고 내측 허벅지는 생식기와 연결된 혈관이 풍부해요.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혈류가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에 에너지가 퍼지죠.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복부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15%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남성의 경우 생식기 주변 혈류가 늘어나면 성기능과 전반적인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마사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저녁에 TV를 보면서 혹은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살짝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더 편안하고 효과도 좋아요. 68세의 이수연 씨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간단한 동작으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아내도 제가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하네요. 이 작은 습관이 그의 하루를 그리고 부부 생활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다음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여러분, 아침 햇볕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넘어 우리 몸에 호르몬 스위치를 켜주는 비밀 병기라는 걸 아시나요? 오전 9시 전에 15분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집니다. 스웨덴 우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평균 20% 높았고 성기능과 에너지도 더 뛰어났습니다. 70세의 박민수 씨는 만성 피로로 늘 무기력했어요. 그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 내일 아침 15분만 동네 마당이나 공원에서 햇볕을 쬐며 산책해보세요. 3주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 햇볕이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줄 줄 몰랐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햇볕 쬐기는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비밀이 있어요.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볕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오전 9시 전에 쬐는 햇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 피부에도 부담이 적죠. 집 앞, 마당, 아파트 베란다, 동네 공원 어디서든 좋아요. 가능하면 맨살에 햇볕이 닿도록 소매를 살짝 걷어보세요. 만약 날씨가 흐리다면 20-30분 정도 더 시간을 내도 좋아요. 이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습관, 마사지와 햇볕 쬐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녁엔 5분 마사지로 몸을 풀고 아침엔 햇볕 아래서 산책하며 기운을 충전하세요. 변화를 느끼시면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습관들은 혈관과 호르몬을 깨우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활력을 더 강화해 줄 자연의 영양소를 소개할게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봅시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와 생강 레시피, 그리고 종아리 운동과 마사지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어떻게 혈관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 몸을 진짜로 힘차게 만드는 건 결국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부엌에 있는 친숙한 식재료들이 여러분의 혈류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북돋우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어요.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특정 영양소가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했어요. 오늘은 마그네슘과 아르기닌, 이 두 가지 자연의 선물이 어떻게 여러분의 활력을 더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식탁에 올리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영양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고 질산화 질소를 만들어 혈류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넓고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이 온몸으로 힘차게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68세의 황민규 씨는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박사님, 요즘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와요 라고 털어놓았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식단에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해보라고 했어요. 2주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볍고 잠도 깊게 자요. 심지어 아내와 대화할 때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영양소들은 과학적으로도 혈관 건강과 활력을 뒷받침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기여하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충분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20% 원활하고 피로감도 줄어든다고 해요. 아르기닌은 질산화 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하고 특히 남성의 성기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영양소는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러운 고속도로로 만들어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지게 해줍니다. 70세의 김영철 씨는 식단에 이 영양소를 추가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오후만 되면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요즘은 동네 산책도 거뜬해요. 아내가 제 얼굴이 젊어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활력의 원천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양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에 풍부합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호박씨,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많아요. 아르기닌은 새우, 굴, 정어리 같은 해산물과 대두, 렌틸콩 같은 콩류에 풍부하죠. 예를 들어 호박씨 한 줌은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절반을 채워주고 굴 몇 개는 아르기닌을 듬뿍 공급해줍니다. 66세의 박혜란 씨는 식단에 호박씨와 시금치를 추가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냥 간식으로 호박씨를 먹었을 뿐인데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와요. 남편이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었죠. 간단한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엔 호박씨 한 줌을 요거트에 뿌려 드세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점심엔 시금치 샐러드에 굴이나 새우를 곁들여 보세요. 가벼우면서도 영양이 풍부하죠. 저녁엔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생선구이를 메인으로 준비하면 혈관 건강에 딱이에요. 이 식단은 혈액 순환을 돕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며 여러분의 활력을 북돋아줍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단을 4주간 유지한 사람들은 혈류가 22%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약이에요. 매일 조금씩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그 사랑에 답해줍니다. 오늘 저녁 호박씨 한 줌이나 시금치 샐러드를 식단에 추가해 보시겠어요? 변화를 느끼시면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이 모든 습관과 영양소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는 활력의 마지막 퍼즐, 바로 마음의 연결과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봅시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식초와 생강, 간단한 운동과 영양소로 몸을 깨우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진정한 활력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마음의 연결,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유대가 빠질 수 없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갉아먹지만 작은 마음의 교감은 그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연결과 정신적 요인이 어떻게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함께 마음을 열어볼까요? 67세의 임상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박사님, 아내와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이젠 서로 룸메이트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외로움과 무력감이 묻어 있었죠. 임상훈 씨는 은퇴 후 삶의 공허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활력을 잃었고 그게 부부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임 선생님, 오늘 저녁 아내와 5분만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3주 뒤 그는 환한 미소로 돌아왔어요.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의 눈엔 다시 빛이 돌아왔죠. 왜 마음의 연결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을 15% 이상 감소시키고 이는 피로와 무기력, 심지어 부부관계의 거리감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배우자와의 따뜻한 교감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심지어 혈액순환까지 돕죠. 임상훈 씨의 경우 매일 밤 5분 포옹과 짧은 산책이 그의 마음을 열었고 그 따뜻함이 몸까지 퍼져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와 손잡고 동네를 걷다 보니 예전 결혼 초에 설렘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런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스킨십과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70세의 박영미 씨 부부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가 줄어들었었죠. 그녀는 박사님, 남편과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에게 매일 저녁 5분 서로 눈을 맞추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서로를 가볍게 안아보는 습관을 제안했죠. 한 달 뒤 박영미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젠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아요. 서로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작은 교감이 부부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에게 다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줬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되시죠? 간단해요.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동네를 10분 산책해보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어땠어?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니면 잠들기 전 5분간 서로를 안고 느린 호흡을 나눠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옥시토신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20% 줄이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부부의 따뜻한 연결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활력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옵니다. 부부의 작은 교감은 단순한 대화나 스킨십 이상이에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삶의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죠. 65세의 최병호 씨는 아내와 매일 산책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와 손잡고 걷다 보니 내가 아직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의 미소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뀐 증거였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우자와 짧게라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떤 큰 행복을 가져올지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이 모든 습관과 마음의 연결이 하나로 모여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정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여러분의 두 번째 중년기를 열어볼게요.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해 봅시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식초와 생강, 간단한 운동과 영양소, 그리고 부부간의 따뜻한 마음 연결까지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이 모든 게 복잡하거나 비싼 게 아니죠. 부엌에 있는 재료와 5분의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만 있으면 됩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노년은 체념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도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두 번째 중년기를 10세가 될 거예요. 70세의 김영철 씨를 기억하시죠? 그는 한때 아침마다 무거운 몸과 침묵으로 가득한 부부관계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식초와 생강 레시피, 간단한 종아리 운동, 그리고 아내와의 짧은 산책을 시작한 뒤 단 3주 만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아내와 손잡고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의 미소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난 증거였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김영철 씨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과식초 1스푼과 생강즙 3, 4방울로 혈관을 깨우세요. 둘째, 종아리 펌프 운동, 생강 조격, 마사지, 아침 햇볕 쬐기로 몸에 에너지를 더하세요. 셋째, 호박씨와 시금치 같은 마그네슘,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5분이라도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세요. 이 모든 건 약 없이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딱 3분만 시간을 내서 이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사과식초 1스푼을 물에 타 마시거나 배우자와 짧게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3주 뒤 여러분의 아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코멘트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